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얘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24살 먹은 김씨 남성을 만납니다. 이 김가가 윤양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부산에 있는 가출 폐물로 얘가 합류하게 돼버려요. 그때부터 얘들의 강요에 의해서 조건 만남을 하기 시작해요. 너 성매매했기 때문에 이제 징역가 부모님한테 다 알리고 학교한테 알리고 친구들한테 다 알린다고. 그게 이제 협박의 미끼가 되고. 이게 사람입니까? 여자애 하나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 사실은 윤양 죽였어. 시체 안 매장했어. 어쩌면 좋으냐. 대한민국 살인사건이에요. 네. 302번째. 예. 야, 이거는 정말 2014년도 봄인데 봄. 네. 꽃피는 봄입니다. 경남 김해 윤모 씨는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네.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성과는 여전히 전혀 없는 상태. 딸이 정확하게 이제 가출한 건 3월 15일이에요. 윤양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김해로 전학을 오게 돼가지고 네. 그 김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김해 고등학교에는 자기 친구가 거의 없겠지. 그렇죠.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 해가지고 왕따가 돼버린 겁니다. 못 어울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이 때 빠네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지. 채팅 같은 거. 예. 그러다가 24살 먹은 김씨 남성을 만납니다. 왕따 당해서 오빠나 애들이 뭐 어쩌고 하면 뭐 위로해주고 이런 그거 필요하거든 이 나이 때. 그렇죠. 굉장히 믿고자 어느새 그러니까 이게 종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가가 윤양한테 사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날 이제 윤양을 나오라고 꼬드겨요. 도저히 나 지금 학교 못 댕기겠어 오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얘기한 건데 이 김가가 그래? 그럼 나오라고 자기가 나랑 같이 저 여행가 애타게 한 다음에 다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빠가 오히려 더 잘해줄 걸. 그 말 듣고 혹했어요 얘가. 네. 오빠 말밖에 얘는 안 믿으니까 나와가지고 그 김가의 차를 타고 가게 된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을 갔네요. 이 김가가 윤양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그 방에 이미 가출을 한 허양이 있었어. 그 다음에 정량이 있었어.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가출한 여자애들 3명 그리고 20대 청년이 이가 허가 이것도 24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살 더 많은 이가 그러니까 이가 청년 2명 허가 청년 1명 요 놈들은 다 김씨 지금 얘 데리고 간 윤양 데리고 간 김씨하고 친구 사이야. 근데 얘들이 뭐 했냐면 이른바 얘기하는 가출팸이었던 거예요. 지금 윤양을 꼬드겨 가지고 가출팸에다가 데려다 주고 얘는 바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 김가 말이야. 요거는 가출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 유인책이구나 이게. 결국 유인책에 의해서 부산에 있는 가출팸으로 얘가 합류하게 돼 버려. 그때부터 얘들의 강요에 의해서 조건 만남을 하기 시작해요. 성남에. 그래서 돈을 상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윤양 같은 경우는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자기를 위해주던 그 김씨가 사라져버리니까 대실망이지. 그렇지. 갑자기 눈 떠보니까 데려다주고 가버린 거야. 얘들이 또 수법이 어떠냐면 처음에 조건 만남 갈 때는 억지로 안 시켰어. 한 번만 가줘라. 저 허양 얘가 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아프지 않냐 보다시피. 그래서 윤양이 그거 한 번 들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너 그거 사실을 부모님한테 다 알리고 학교한테 알리고 친구들한테 다 알린다고. 그게 이제 협박의 미끼가 되고.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로 또 겁을 주냐면 너 성매매했기 때문에 이제 징역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졌네. 그러면서 그냥 계속 성매매 시키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딸이 안 들어오니까 고마워. 실종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고 경찰이 이제 추적을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휴대폰도 일정한 그 장소에서 이놈들이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밀히 알아보니까 윤양 찾고 신고됐다는 건 이 새끼들이 또 수시로 그 촉을 세워갖고 알아요. 이게 불안해. 걱정이 돼. 지금 허양, 정양, 양양 같은 애들은 아주 적극적인데. 그런데 이 윤양 얘는 참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허양, 정양, 양양 얘들도 학교 다니기다 왔기 때문에 김해 지역에서 얘들도 왔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윤양 아버지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학교도 찾아오고 찾으러 다닌다는 게
귀에 들어갔어. 걔들이 또 요 남자 새끼들한테 아저씨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 예, 예. 이 남자 새끼들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윤양한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너 보내줄 테니까 집으로 너 가서 성매매했다는 사실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 일체 말하지 않아야 돼. 네, 네. 나 그거 말하면 너 죽어. 어? 너 약속할 수 있어? 그리고 집에 보내줍니다. 그게 가출한 지 14일 만에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자 보냈어요. 네. 근데 14일 만에 이제 윤양이 귀가하니까 아버지는 그리고 차분하게 물어봐요. 너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라. 처음에 윤양이 아무 얘기 안 했어. 근데 애가 이상해졌어. 아버지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럼 성폭행 계속 당했는데. 14일 동안 애가 네. 억압 속에서 그냥 거의 정신 나가 살았다. 예. 그 트라우마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그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그 윤양도 숨기는 게 어렵거든요. 그거 어떻게 숨겨요? 급기야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아이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충격이죠. 아주 아버지. 완전히 쓰러졌겠네요. 윤양이 말하면서도 예. 엄청 불안해해요. 왜? 너 이 사실 알리면 너 언제든지 다시 잡아다 죽인다고 그렇지. 그랬으니까. 보복당할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만 알고 있어야 돼. 응.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감금 당했지, 성매매 당했지. 거기서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줬어. 밥도 안 주고. 이 말에 아버지 확 돌아가. 아버지 이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응.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예.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윤양이 아빠 절대 하면 안 돼 만류를 했어요.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그놈들 잡아들이는 게 좋겠어. 네. 나중에 신고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에 이제 윤양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너무 힘들다. 전도사님이 1:1 마크 좀 해줘라. 맡겨놓고 예배를 보고 나왔어. 12시가 됐어. 네. 12시에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딸이 없어져 버렸어. 아버지 이때 이제 놀래버린 거야. 득달같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딸이 따로 예배 보는 사이에 이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네. 양쪽에서 팔짱끼 끌고 나가 강제로 아이고. 차에 태워줘서 납치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양은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얘들 떴다방이잖아. 약 20여일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가서 아이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해가지고 예. 그리고 고문받게 돼요. 그게 결국은 아버지가 경찰에만 신고를 안 했지 딸한테 들은 얘기를 여기저기 상의를 많이 한 거예요. 그 협의한 게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갔네, 내 귀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가서 지 아버지한테 얘기 다 했네. 조만간 경찰 오겠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은 이것들은 4월 4일부터 윤양을 폭행하면서 네, 4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시 끌고 다니면서 조건 만남을 가는 거예요. 네. 이때 시작된 게 일일 평균 4번에서 8번 정도 성매매가 아유, 이 나쁜 새끼들.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했으니까 예. 결국은 경찰이 알게 될 거고 결국 우리 수사 들어올 거다. 예. 따라서 너는 이제 그 책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또 결정적인 게 윤양이 또 더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하게 된 케이스가 하나 생겨요. 요 일당들이 막 술 갖다 처먹고 막 그러잖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노트북 페이스북에다가 딱 접속을 해요. 그래갖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시도를 했어요. 이거를 그 동료 그 기집애 나쁜 년이가 가지고 네. 걔가 발견하고 일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번갈아 가면서 윤양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폭행하고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화됐고 나중에는 서서히 무감각해져. 냉면 대접에다가 소주 2병을 이렇게 한 번에 마셔야 돼. 예. 입뒤만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핥아먹게. 어떤 날은 윤양 불러다가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아프지? 너 집에 가고 싶지? 당연히 나 좀 보내줘 하겠지. 그러면 좋아. 너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애들하고 네. 차례로 싸워서 이기면 보내줄게. 4명으로 여학생이 늘었어 처음에 네, 갔을 네, 때보다. 네, 그 네. 늘은 이유는 여학생이 나중에 윤양이 집에 갔다 다시 온 사이에 늘은 식구가 또 있었어. 1:1로 싸움 붙이면 윤양이 이길 수 있냐? 아유, 안 되지. 당연히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게. 그럼 못 이기니까 집에 또 못 가. 또 맞아. 못 이겼으니까 진 거야. 윤양이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네. 누워 있는데 온몸에서 아마 열이 막 난다. 열나죠, 이때는 맞으면. 내가 볼 때 폐혈증 같은 예. 게 온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열이 나니까 거기서 소리 질러요. 나 몸에다 물 좀 뿌려달라고. 열이 나니까. 내 몸에다 물 좀 뿌려달라고. 아씨 나 이 얘기는 정말 그냥 속에서 이게 끌어올르는데 네. 정말 아유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오케이 커피 뽀 내가 물을 끓입니다. 네. 그 끓인 물을 팔다리에 붓습니다. 또 수시로 때때로 고문하는데 그 몸이 아픈 애를
앉아 일어서를 100번씩 시키고 말도 안 돼. 심지어는 그 전체 있는 데서 이제 감시하고 도망 못 가게 한다는 예, 구실로 예. 옷을 다 벗겨놓기도 나체 하고 상태로 다 수치 있을 때. 아유. 그래서 이런 학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4월 10일 날 얼마 못 살았어요. 4월 4일부터 시작됐잖아요. 4월 10일 날 00시 30분 대구에 있는 한 모텔 근처 주차장에 이제 차가 서 있었어. 이 새끼들 차가. 그 일당의 승용차 뒷좌석 네. 그 바닥에서 이렇게 웅크리지 사망합니다. 다발성 좌상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윤양이 사망을 해요. 이거 말고도요. 얘들이 윤양을 상대로 해서 한 행위가 안 내신 게 많잖아.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은데 진짜 이거 조사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죽을 뻔했어요. 네. 사람 죽었어요. 자, 시신 처리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무작정 그 차에다가 윤양 태우고 경남 창녕으로 갑니다. 도착한 게 4월 11일 02시입니다. 거기에 한 과수원이 있어요. 그 땅을 파고 사바구 곡괭이를 미리 준비했어요. 윤양 얼굴에다가 기름을 뿌립니다. 네. 그리고 나이타로 불을 붙여요. 얼굴만. 얼굴 확인 못하게 하려고. 얼굴 확인 못하게 하려고. 이게 사람입니까? 그리고는 거기다 묻어요. 네. 얼굴 태워가지고 묻습니다. 12일 밤에 또 그다음에. 다시 그 현장으로 또 예, 갑니다. 예, 예. 가서 시신을 또 꺼내요. 예. 파가지고 예. 그러더니 다시 그 트렁크에다가 시신을 싣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더 으슥한 곳으로 가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4일 00시 02시경 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요. 예. 묻기 전에 한쪽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시멘트 개입니다. 시멘트를 반죽해 가지고 시신 위에다 쭉쭉 뿌립니다. 그린 다음에 땅 파고 묻습니다. 얼굴은 이미 다 태웠고 예. 시신이 발견돼도 콘크리트로 다 그냥 감싸놓은 상태에서 매장을 해놓으니까 아예 흔적도 없이 하려는 그런 수작. 아이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때 여자 공범 애들 2명은 여기 휴대폰으로 조명 비추고 네. 망본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얘들은 여전히 가출패 활동하면서 성매매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경찰은 못 참지. 실종 수사 계속 하는데 못 찾고 있는 애가 거예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지. 그러고 이제 이것들 이제 그 계속 성매매 하고 있는 거야. 요것들이 어느 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정량 걔 있잖아, 정량. 네. 야, 쓸만한 애 없어. 그랬더니 그 걔가 기억을 하나 해내. 아, 나는 아닌데 양양, 양양이 기억을 해. 양양이. 정량이 옛날에 성매매 하려고 조건 만남 갔는데 그때 남자가 47살 먹은 김 씨였거든요. 네, 김 씨.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정량을 성매매하러 갔는데 엄청 괴롭혔대. 근데 차도 있고 돈도 많은 것 같을 돈이 때 많은 것 같았다. 그 사람 하면 어떨까 하고 툭 던져줘. 이 일행요 이 남자 새끼들 먹잇감을 툭 던지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숙소에 있던 양양한테 네가 김씨 좀 불러내봐. 이렇게 이제 유인을 시켜요. 요것들은 4월 19일 날 아침 6시경에 대전 유성구 소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을 먹다가 정량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이거를 듣고 김씨를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지시를 받은 이제 양양이 이 김씨한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모텔에서 만나기로 딱 만나자고. 이제 유인한 거죠. 예. 양양은 이제 그 일당한테 휴대폰으로 위치를 전달을 한 게 06시 40분이에요. 나 모텔에 자리 잡았고 김씨 들어와. 네. 들어왔어. 예. 연락을 해줘. 네. 일당이 바로 모텔로 쳐들어갑니다. 이때는 성매매하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만나기로 약속하고 김씨가 그냥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우르르 쫓아 들어간 거예요. 가서 엄청 두들겨 팹니다. 모텔 안에서. 거기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급기야 끌고 나옵니다. 그때 07시경부터예요. 모텔 앞에 있는 CCTV에 다 잡혔어요. 다 찍혔구나. 이때는 이제 금풍강 주목적이었는데 이놈들이 그 옆에 모텔 옆에 한 20km 정도 되는 화분이 있어. 화분. 네. 쓰러진 사람을 그 대형 플라스틱 화분으로 그냥 머리를 내리 찍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실신해 버려요. 그렇게 기절을 하니까 이 사람 차 있잖아. 그 차 뒷좌석에 딱 실어요. 그 김씨를. 네. 그리고 현장 떠납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어갖고 이것들 그 다음날 바로 잡혀요. 근데 그렇게 큰 짓을 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사건 발생 3시간 후에 이제 이거 의식 깨어나서 뒤에서 머리 화분 맞고 쓰러졌다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뒷좌석 그 발밑에 넣어놓고 윤양 죽일 때처럼 뒷좌석 발밑에 넣고 막 지지 밟고 무차별 폭행합니다. 눕혀놓고 막 밟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드을 벗겨갖고 옆구리를 막 나이타나 담배로 지집니다. 신용카드 비번. 비번 내놓으라고. 23만 원은 현장 저 비번 알아내가지고 현금 23만 원 인출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금팔찌 그다음에 시계 휴대폰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다 뺏고 이미 강취하고. 그 강취한 카드로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서 처먹고. 이거 인간 이하들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맞았는데 살아 있어요, 근데? 자, 결국은 맞다 김 씨는 사망했습니다. 똑같이 죽었네. 아까 김양하고 똑같이 죽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김 씨 그 사람을 본인 차잖아요. 그 차 안에다 유기하고 강취한 금팔찌 시계 휴대폰을 팔아갖고 이제 대포차를 매입합니다. 그 당시에 김 씨는 양양하고 만나고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서 나가려고. 모텔에 들어갔을 뭔가 때. 이상한 거. 나가려는 순간 얘들이 확 들이닥치. 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다 시신 넣어놓고 이 새끼들은 도망갔어요. 이게 이제 대전 둔산경찰서가 이제 이렇게 사건이 하나가 정리됐어요. 자, 이것들 검거 과정을 한번 볼게요. 윤양은 실종 수사를 김해경찰서에서 하고 김해서에서 실종된 윤양의 마지막 통화자. 그 유인책 있잖아요. 김씨잖아. 김가. 유인책. 범행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김 씨하고 그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요. 그랬더니 남성 3명이 대전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런 나머지 범행은 하나도 개입 안 했잖아. 애만 갖다 찍어준 애만 거죠. 데려다 주고 애만 데려다 주고 갔잖아. 그런데 그놈이 마지막 통화자일 수밖에 없어. 속된 말로 빠갠 거예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김가하고 또 자주 빈번하게 통화한 새끼들이 허가 이가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얘들은 뭐야? 그리고 그놈들을 조사했더니 대전에 구속돼 있는 사람 죽인 걸로 강도살인으로 이것들 연관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다음에 저 김해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성매매에 가담했던 허양, 정양, 양양 같은 애들 있잖아. 얘들이 대전에서 참고인 조사 받고 내보내줘서 김해로 돌아왔다는 소스도 입수를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범들인데. 근데 대전에서는 모르잖아. 그게 이제 대구로 오니까, 김해로 오니까 김해는 또 소문이 쫙 나잖아. 그렇지. 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게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지. 그걸 이제 김해경찰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윤양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절대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이에요. 셋 다 똑같이 윤양 몰라요 했는데 조사받고 나온 여학생 하나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지하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 사실은 윤양 죽였어. 윤 누구누구 죽였어. 그리고 시체 안 매장했어. 어쩌면 좋으냐. 그 말을 듣는 친구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는 신고 안 하면 안 될 거야. 즉시 경찰에 신고. 잘했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 사건으로 남자 새끼들은 먼저 검거됐고 여자애들도 검거는 같이 됐었지. 네. 검거돼갖고 대전 둔산서에서 강도서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 이때도 이제 이 모텔 업주가 신고를 했겠죠. CCTV 보고. 그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경찰이 모텔 앞에 있는 CCTV 분석해가지고 동선을 연장해가지고 그놈들을 다 그 다음날 검거한 거예요. 남자들은 구속시키고 여학생들은 이제 여학생 하나는 거기 남았어요.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것들이 또 유치장에서 말도 맞췄었어. 그 금품을 팔은 거는 양양이고 폭행은 이씨 혼자 주도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시키면 총대매기로 이런 짓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그거 나중에 다 깨지게 되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상해, 그다음에 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수, 폭행한 거 있죠. 미성년자 유인했죠. 그렇죠. 성매매 유인했죠.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명이 수도 없어요, 얘들은. 대전 남성 강도 살인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남자 셋하고 양양하고 그러니까 4명은 성매수남 대전 그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014년 10월 31일 날 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2개를 받아요.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차영민 판사, 조영우 판사, 황여진 판사가 양양 15살, 허양 15살 이 정양 얘들한테 또 공범 2가, 허가 2가 또 양양 요것들 이제 7명이 윤양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혐의를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피고인들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위를 계속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그래서
이미 대전에서 구속돼 있는 허가, 이가 두 마리 요것들은 별개로 하고 이 여자애들 저 양양, 허양, 정양 얘들은 장기 7년에서 단기 15년 아니 단기 5년을 구형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2014년 11월 11일 날 네. 창원지방법원에서 네. 이제 양양한테는 장기 9년 올라가요. 허양, 정양은 네. 장기 8년에 단기 6년 때립니다. 1년 상관이 1년 거의 최고형으로 때렸네. 근데 얘들 이거 정말 적습니다. 소년범 네. 아니라면 이건 네. 정말 사형도 불사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유인체 김가 있죠. 네. 요거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해 남자들이 주도하고 여자들이 가담, 사망하기 2, 3일 전부터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네. 여성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성들끼리 1대1 싸움을 시키고 피해자한테 일어섰다 앉았다를 100회 반복하며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행위는 남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맞다. 네. 살인의 고의 분명히 인정된다. 2015년 2월 13일 날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요거는 성매수남 살인사건 네, 관련된 네, 거죠. 네. 황희동 부장판사예요. 네. 거기서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이제 됐는데 이가라는 놈하고 24살짜리 이가. 예, 맞아요. 그다음에 24살짜리 허가. 요것들 둘은 아주 중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한테는 무기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두 명 다 전자발찌 30년. 30년 붙자. 그다음에 25살 한 살 더 처먹은 이가. 예. 요건 징역 35년. 35년. 그다음에 양양. 네. 가담 안 했잖아요. 네. 걔는 장기 10년에서 단기 7년. 창원에서 아까 받은 저 양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이잖아요. 그 여기 이 저 대전 양양 얘는 10년에서 7년이니까 얘가 더 받았죠. 재판부는 처참하게 상처 입은 피해자를 마치 기념사진처럼 촬영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이고 네.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이 머리 부분에 집중했고 네. 실신한 피해자를 짐처럼 차에 싣고 다니며 추가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의 범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건강하던 청소년을 일주일 만에 말 그대로 때려 죽이고도 네. 망설임 없이 암매장 훼손하고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강도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다. 서로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내가 때려서 죽인 게 아니다. 제가 때려서 죽인 거다. 막 이질하면서 서로 미루는 거야. 네. 다만 그 양양은 대전 사건 당시 폭력은 행사하지 않아 강도살인죄는 빼준다. 강도 치사죄로 죄명을 변경시켜준다. 얘는 이렇게 공소 변경했네. 고의는 아니라는 거야. 얘는 죽일 목적으로 때린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것들이 항소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서 26살로 올라가는 이것들. 이제 그러니까 원래 25살짜리 네. 뭐 이거 이제 이가허가 요 무기징역 받은 것들은 항소하고 다 35년 받은 이가도 항소하고 양양도 징역 10에서 7년 받았는데 항소했어요. 장기 8년에서 6년 사이였는데 조금 깎여요. 장기 7년에서 단기 4년으로. 4년. 허양 정양 그다음에 양양 1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장기 9년에서 단기 6년 받았는데 걔는 원심 그대로 원심대로 갔고. 유인체 김가 있죠. 네. 요건 징역 3년. 마이너스 2년 됐어요. 미성년자 유인죄, 성매매 유인죄 두 개를 적용했는데 네. 미성년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한 미성년자 유인죄는 성매매 미수죄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결국 2015년 12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네. 이 허가 이놈 있죠. 제일 이 주범. 네. 이 새끼는 원심대로 무기징역 확정됐어요. 됐고. 그리고 이 새끼 나중에 추가로 재물손괴한 게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1년 추가시켰습니다. 1년 추가. 무기 플러스 1년 징역 1년. 예. 그다음에 이제 나이 한 살 더 처먹은 이가 있죠. 네. 그 새끼 이제 파기환송됐다가 나중에 그대로 받는데 일단 그렇고 나머지 아까 나이 어린 이가 있었죠. 어린 이가. 그 새끼는 징역 35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갔네. 확정됐고 예. 그다음에
장기 9년 그 대전에서 받은 네. 양양 있잖아. 걔는 장기 9년에서 단기 6년으로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무기 떨어진 놈은 허가하고 이가입니다. 나이 많은 무기. 나이 많은 이가. 예. 그리고 나이 적은 이가는 징역 35년 35년. 떨어졌고요. 네. 양양인가 하는 그 여자애는 유인하네. 저 장기 9년에서 단기 그 6년으로. 그러면 유족인 윤양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인터뷰 아버님께서요? 했어요. 2014년 3월 30일 11시 10분경 네. 나는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 이날이 교회 가서 애 없어진 날. 경찰도 무슨 수사 패턴이 있었는지 제대로 안 됐다. 단순 가출로 수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원망스러워. 바로 차였으면 애 안 죽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을 논란을 밝히게 됐어요. 윤양의 저기 명복을 빕니다. 진짜. 아버님도 죄송합니다. 뭐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으니까 평생 가슴에 묻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십시오. 그 죄송하네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네요, 저도.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